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오미크론은 아직 뉴질랜드 지역사회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수십 건의 코비드19 사례가 매일 MIQ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보건부는 대다수를 오미크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미크론이 국경을 넘을 것이라는 것이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데 동의했으며 오미크론이 지역사회에 누출되면 매우 빠르게 전국에 전파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캔터베리 대학의 전염병 모델러 마이클 플랭크 교수는 해외 조사에서 오미크론 사례가 매우 빠르게 2, 3일마다 2배로 증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오미크론이 이전 델타보다 덜 심각하지만 더 잘 전파되는 것으로 입증됐습니다. 플랭크 교수는 오미크론을 매우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의 변종이라며 델타보다 감소된 심각도는 좋으나 그것이 경미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또한 무해하다는 의미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여전히 병원에 보내고 사망을 일으키고 있으며 오미크론이 너무 빨리 퍼질 수 있는 것이 나쁜 뉴스라고 설명했습니다. 크발스비그 박사도 오미크론의 높은 전염성은 뉴질랜드가 델타에서 본 것보다 의료 지원이 필요한 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부터 5세에서 11세 사이의 키위 어린이들은 코비드19 바이러스 백신 1차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비드19 대응 장관 크리스 히킨스는 매드세이프의 승인에 따라 크리스마스 직전에 어린이 백신 접종을 발표했습니다. 그 당시 병원에 입원한 델타 사례의 4분의 1 미만이 11세 이하였습니다. 힙킨스는 이 그룹이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어린이들은 심각한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고 입원을 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미크론은 델타 변종보다 어린이를 감염시키는 데 훨씬 더 빠른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데이터에 따르면 아이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며 학교들은 계속 수업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고 소아과 서비스에 대한 심각한 수용 능력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크발스비그 박사는 특히 2주 후에 학교로 돌아갈 어린이들에 대한 백신 출시가 충분히 빠르지 않다며 가능한 한 많은 어린이들에게 백신 접종을 제공하고 학교에서 공중보건 보호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플랭크 교수는 현재로서는 어린이들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이 없기 때문에 5세에서 11세 사이의 어린이 40만 명 이상 중 많은 수가 오미크론이 자리 잡기 전에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린이들에 대한 백신의 출시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더라도 오미크론이 국경을 넘을 경우 충분치 않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지역사회에서 오미크론이 있는 모든 지역을 신호등 프레임워크의 적색 설정으로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플랭크 교수는 이것이 좋은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하지만 사례가 증가하고 의료 시스템에 압력이 가해지면 몇 가지 추가 공중보건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발스비그 박사는 마스크, 실내 공기질 개선, 병가 규정 강화 같은 조치로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오미크론을 포함한 모든 변종에 대해 효과적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우리가 천과 수술용 마스크에 대한 의존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크발스비그 박사는 해외 오미크론 발병에서 널리 채택되고 있는 추가 보호 조치는 N95 등과 유사한 호흡기 마스크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현재 뉴질랜드에서 이러한 마스크에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고 구매하는 제품의 품질을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저소득층에게 비싸다며 이러한 효과적인 마스크들이 널리 사용 가능하고 품질이 확언되고 가장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도록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019년의 상대적인 평범함과 해외여행과 마스크 없는 쇼핑의 시대는 이제 세상과 멀어진 기분입니다. 뉴질랜드와 전 세계는 2년 넘게 코비드19 전염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미크론이 맹위를 떨치고 있으나 모든 것이 끝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플랭크 교수는 바이러스가 영원히 존재하지 않기를 희망하지만 현재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진 공중보건 조치들에 익숙해져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조치 중 일부는 아직 한동안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발스비그 박사는 현재로서는 뉴질랜드가 다가오는 오미크론과의 전투에서 다른 국가들에 대응해서 배워야 하는 시간, 낮은 델타 전파, 더운 여름이 가져오는 통풍 용이성 등의 매우 중요한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녀는 뉴질랜드인의 건강과 웰빙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기회를 낭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우리는 이 새로운 변종에 대해 진정으로 세계 최고의 대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클 베이커 교수는 뉴질랜드는 부스터 접종 초기 단계에 있어 다른 나라보다 부스터 주사 비율이 낮고 이전 감염에 대한 면역력이 없어 더 위험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코비드 변종 오미크론의 영향에 더 취약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된 변종이 덜 심각하다는 영국발 추가 증거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가 불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베이커 교수는 뉴질랜드 전체 예방접종 범위가 영국과 견줄만 하지만 뉴질랜드는 부스터 주사 접종에 뒤처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커 교수는 오미크론이 지역사회를 통해 전파하기 시작하면 기업들은 힘든 시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오미크론이 몇 주 안에 전파될 것이며 많은 직원들의 격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이커 교수는 정부가 MIQ 시설에서 코비드19 사례가 많이 발견됨에 따라 국경 개방을 2달 늦추고 입국 인원도 줄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MIQ에서 활동 중인 환자 중 가장 많은 수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매일 평균 30명의 새로운 감염자가 추가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MIQ에서 3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09원 08전, 한국에서 보낼 때 817원 17전, 한국에서 받을 때 800원 99전입니다.